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본질적인 것이 국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채가 움직이질 못하면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는 수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줘야 주가가 좀 견인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월 14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대응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날마다 좀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의 흐름 자체가 대응하기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어제 굉장히 치열한 전투 끝에 개장하면서 흐름을 좀 만들어 줬는데요. 오늘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시장에 대한 의견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86% 35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42,29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주가는 0.38% 73포인트가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은 0.16%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압도적으로 상승폭이 컸고, 나스닥은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낙폭을 대부분을 걷어들이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주가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에 다우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바로 무너지면 진짜 까다로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사리 버텼습니다. 네, 어렵사리 버텼고, 저도 일단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긴 했는데, 개장 직전부터 아래쪽을 좀 휘청휘청 흔들면서 주가 압력이 좀 높았었는데 결국은 잘 이겨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뚜렷한 내용보다는 이제는 금리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국채가 보고 있으면 막 올라옵니다. 지금 4.8을 봐왔거든요. 4.8을 구경할 줄이야.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6 정도만 해도 많이 봤다 말씀을 드렸고, 4.7이면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8까지 보여줄 정도의 강력한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시장이 결과적으로 보시면 반등한 것 같잖아요. 근데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지금 보시면 새벽 5시 40분에 마지막에 오버슈팅 걸려서 슈팅 걸려서 반등이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만히 있던 국채가 여기서 조정받기 4.79까지 있던 국채가 4.77대까지 내려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가 진정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손가락에 염증이 났어요. 염증이 났는데, 염증이 나가지고 거기가 봉합이 안 된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포비돈만 붓는다고 해서 소독이 됩니까? 그 염증 부분을 제거를 하고 포비돈을 부어야, 물론 저 의사 아닙니다. 네, 잘 모르지만 포비돈을 부어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본질적인 것이 국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채가 움직이질 못하면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는 수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채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줘야 주가가 좀 견인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국채에 대한 압력이 너무나 높고,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해서 연준 쪽에서 코멘트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연준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이 금리 정책 역시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정책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 국채가 내려오지 못할 경우 주가를 끌어다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어제 반등은 조금 의미는 있어요. 어제 반등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현물이 사실 국채가 두들겨 맞으면서 금리 관련주들이 완전히 힘없이 깨져버렸었거든요. 금리 관련주들이 완전히 힘없이 깨져버렸던 상태인데 금리 관련주들이 반등을 했다기보다는 국채가 좀 내려오고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M7 종목군들 다수가 좋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빅테크 종목군들이 그래도 주가를 견인해줬고 특히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주가를 견인해줬던 측면이 증시의 상승에 단초를 작용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조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단에 워낙 두터운 저항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저항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넘어갈런지 여부가 매매의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그와 같이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눈에 띄는 지표가 없었고 오늘도 눈에 띄는 지표는 없어요. 조금 보면 PPI 정도가 있어요. 오늘 10시 반에 PPI 정도가 있는데 PPI 정도가 조금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슈미드 총재, 윌리엄스 총재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서 현재 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해주는데 지난주를 보면 연준 인사들이 그래도 멘트를 할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줬을 때 시장이 반응을 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 지표를 맞아서 주가가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그 상황을 제외하면 그래도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할 때 주가가 튀어오르는 과정들을 줬을 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성, 두려움이거든요.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어떻게 완화시켜주는지 여부가 현재 증시의 향방이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지금 바라볼 때 국채가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국채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국채는 선물이 제 전문 분야고 물론 연결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제가 전문가이고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을 써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국채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국채와 주가에 대한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밸런스적인 측면이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험적인 데이터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 4.7선대에서 계속해서 랠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가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 자체에 대해서 이자율을 줘야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신정부가 21일 날인가요? 21일 날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정부가 들어왔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도의를 놓고 보면 지금 연준과 좀 반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과 좀 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연준의 지금 정책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 당선인 성격상 국채에서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유동성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려고 달려들 공산이 더 높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가 약세의 기조보다 상승의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 근데 이제 이 가능성은 증시가 제가 강세론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국채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좌지우지 되고 있으니까 국채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에 부러질 가능성도 조금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고 있고, 여하튼 국채는 좀 유례 없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유례 없이 강한 건 사실이고, 이 강한 부분이 얼마나 유지될런지, 그리고 분명히 지금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통상적인 가격으로도 그렇고 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채가 지금 같은 레벨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본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주가에 흘러가는 방향과 매매에 연결되는 고리를 놓고 볼 때 지금 제가 드린 의견이 과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물이 좀 중요한 카드를 될 것 같아요. 국채가 조금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현물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움직임을 시작했다. 근데 현물이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현물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더 시장에 유지시켜줄 수 있을런지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코멘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측면에 우리가 다소 시장의 관심을 높게 세워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러한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와 함께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링크 또는 화면 좌측에 무료 문자 서비스로 문의 주시면 관련돼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